안녕하세요. 금강당 한자 김기동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3일입니다. 날씨는 온화하고 활동하기가 좋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촌에서 농사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똥장군도 지게로 져보고 또 농사도 져보고 그랬습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은 지게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젊은이들이 많을 겁니다. 지게라고. 그 지게가 이제 한자입니다. 지탱할 지자에다가 기계기 할 때 이제 기 해서 지게. A 프레임이라고 하죠. 지게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게로 지게로 그 뭐 감자라든가 그 다음에 좀 지게에 그냥 지게 보면은 이제 뒤에 그 가지가 두 개 있잖아요. 거기다 좀 감자라든가 이런 거 거기다가 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바수갈이라고 있습니다. 바수갈이라고 이제 쌀이나무로 지게에다가 걸쳐놓고 얹어놓고 이제 감자라든가 그다음에 탭이라든가 이렇게 잔잔한 이제 물건을 거기에다가 담아서 지게로 져서 옮길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산에 가가지고 이제 나무를 한다 할 때는 이제 나무는 뭐 그 지게 양쪽 다리에다가 그냥 걸쳐서 그 짐을 짜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게에다가 뭐 감자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실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바수갈이라고 있습니다. 그 쌀이나무를 갖다가 엮어서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갖다가 지에다가 달고 거름이라든가 잘 빠져나가지 않는 곡식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에다가 얹혀놓고 이제 지고 다닙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 살다 보니까 뗄나무는 제가 전부 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제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뗄나무를 담당하고 농사도 같이 거들고 또 이웃 아저씨한테 이제 농토가 너무 많으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다 지을 수 없으니까 한 반 정도를 소작으로 주고 그렇게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이제 앞에 원래 그 집터 자리에 밭이 한 1000평 정도 있으니까 가까운 데는 이제 짓고 그렇게 했죠.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저는 우리 집에는 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산 주인들은 편하지요. 자기 산이 있으니까 자기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겨울에 뗄 나무를 이제 나뭇가래를 해서 많이 쌓아 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산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나무산에 가서 도둑질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산이 없다 보니까 나무산이가 할 수 없으니까 나무를 베고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그 땅 속에 박혀 있는 뿌리하고 밑둥을 이제 그걸 갖다가 뜯거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루라고 합니다. 그루. 나무 그루를 이제 괭이를 가지고 이제 좀 파고 그다음에 도끼를 갖다가 탁 치면은 여기에 이제 흔들흔들 해가지고 하면은 빠져나옵니다. 그런 거는 뭐 산주인들이 파가도 뭐라 안 해요. 산을 파는 걸 잘 메고만 놓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거는. 그런 걸 이제 주로, 이제 파가지고 집으로 가져와가지고 도끼로 이제 패서, 장작을 이렇게 이제 담장에다가 쌓아놓고 위에다가 덮어놔요. 그리고 이제 그 군불 뗄 때나 뗄나무 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군불 할 때도 쓰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은 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집 말고 옥수수를 채취한 옥수수 지피라든가, 깨, 콩깍지, 이런 걸 전부 다 뗄나무로 주로 많이 씁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는 이제 그 소갈비라고 하는데, 그 소나무 잎사구가 이제 떨어진 낙엽을 갖다가 소갈비라고 합니다. 소갈비를 이제 깍쟁이를 가지고 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 담을 수가 없으니까 소나무 가지를 여러 개로 잘라가지고 밑에 받치고 소갈비를 그 위에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또 소나무 가지를 덮고 이제 새끼를 짬매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게다가 싣고 옵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옵니다. 그런데 그 나무집 산에 가서 그 소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낙엽, 그러니까 소나무 그 잎사구 낙엽이 떨어진 걸 깍쟁이로 갖다가 긁어서 가져와도 뭐라 합니다. 뭐라 해요. 그래서 그것도 훔쳐야 됩니다. 내가 산이 없으니까 훔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을에서 가까운 데는 대개 보면은 산 주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 멀리 가면은 이제 그 개인산이 있어도 주인들이 그 꼭 산속에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주인들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는 다 산주인이 밖에서 내다보고, 또 어떤 산주인은 내 산에 나무를 해가는지 안 해갔는지 샅샅이 감독을 하고 보겠다 해가지고 망원경을 사가지고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뜰하게 나와가지고 자기 산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사람이 속에 들어가서 나무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러면 이제 쫓아 나와가요. 그래가지고 붙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나무를 하는데 이 집 주인은 쌍안경, 망원경이 있다는데 우리를 다 볼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가 알게 되면 그 집 산은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붙들렸다고 하더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데 안 가요. 그렇게 산 주인이 자기 산을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쌍안경. 그 당시만 해도 쌍안경, 망원경이 비싸잖아요. 지금에는 많이 나오지만은 그런 걸 사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죠. 이제 마을에서 좀 많이 깊숙이 들어가면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이 있지만은 그까지는 산에 나무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도 않고 그래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면은 개인산이 아니고 국유,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또 산이 있습니다. 개인산이 있고 나라 이름으로 된 국유림이 있습니다. 개인산이 있고 국유림이 있어요. 국유림이 있는 데는 국가산이니까 개인이 와서 뭘 하지 않아요. 그런데 멀지요. 안에 들어가려면 거의 마을에서 한 20km를 가야지만은 국유림이 있어요. 그러니 거기서 어떻게 지게를 지고 와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운 데는 안 되고
뭐 어느 정도 들어가지고 이제 개인산이 좀 산속 깊은 데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서 이제 훔쳐서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훔쳐서 매년마다 그 겨울 땔감으로 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나무집 산에 가서 그 훔쳐서 뗄 나무를 해온다는 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또 빨리 해야 되고, 그 집 주인, 산주인한테 들킬까봐 빨리 하게 됩니다. 그런 소갈비를 이제 소나무 낙엽을 이제 채취해서 이제 땔감을 나무 산에 들어가서 이제 하다가 주인한테, 산주인한테 들키면은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누구 집 저기 아들이냐? 아버지 이름이 뭐야? 이래 이제 물어요. 그러면 누구누구라 그러면 요번만 하고 다음에는 와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잘 아는 사이라 그런 얘기 하면서.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제 다음부터 오면 혼날 지니 알아라. 전부 다 내려놓고 가라. 우리도 뗄나무 좀 없어서 난리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나무집 산에 가서 소나무를 톱으로 갖다가 소나무를 잘라서 뗄나무를 소나무 자체를 베어가지고 뗄나무를 가지고 오다가 들킨다 산주인한테 그러면 혼납니다. 혼나요. 그거 완전히 소나무를 베어서 소나무를 가져오잖아요. 가장 산주인들이 싫어하는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무가 길러서 나왔는데 그걸 톱으로 몽당몽당 잘라가지고 훔쳐간다? 그거는 이제 사실상 면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일러바치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한번 걸리면은 혼납니다. 그래서 나무집 산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를 톱으로 베어서 가져올 때는 아주 빨리 해야 됩니다. 한 30분인 뭐 20분. 원래 도둑질 할 때는 빨리 하잖아요. 우리가 그 산에서 이제 나무를 할 때도 도둑질 하잖아요. 그 도둑질이랑 똑같아요. 우리 일반 이 사람들도 도둑질 할 때 5분 안에 전부 다 훔쳐가지고 나오느라 빨리 문을 열어가지고 빨리 도둑질 해가지고 빨리 나오면 들키는 확률이 적게 되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 친구가 또 있어요. 나무집 머슴살이를 하는 아이인데 학교는 안 다니고 가난해가지고 나무집 머슴을 와서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는 저하고 비슷한데 덩치는 나보다 적고 그 아이하고 같이 이제 남하러 댕겼습니다. 옛날에는 어려우면은 학교도 못 보내고 식구가 많으면은 나무집에 머슴살이를 보냅니다. 여자는 못 보내고 남자. 그래가지고 밥이나 좀 먹여 주세요. 머슴살이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나무집 들어가서 일해주고 잠자고 그게 이제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밥도 그냥 공짜로 먹여주고 1년에 쌀을 뭐 몇 가마니를 보수로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머슴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하고 이제 가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덩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한 20분 안에 전부 다 그 나무집 산쪽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한 20분이면 톱으로 다 베어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나하고 같이 간 그 덩치가 작고 좀 약해요. 그 아이는 한 40분 동안 이제 해야지만은 이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도 신체가 크고 힘이 좋아야 빨리 훔쳐가지고 밖으로 이제 지고 나오죠.
대개 산 같은 경우에는 이 언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베어가지고 이제 밖으로 사람이 다른 길 밖으로 나오려면은 아주 이 언덕이고 이렇게 가파른 그런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좋고 힘이 좋은 사람이래야 빨리 넘어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이는 비슷하지만은 덩치가 약하고 작고 그러다 보니 난 20분 만에 다 길가로 나오는데 걔는 한 40분이나 30분이자 빨라도 30분이 걸려야 나오거든요. 사람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면은 자기가 톱을 갖다가 자른다는 게 자기 발을 자르고 낫을 갖다가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이 급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급하다 보면은 그 나무를 훔치다가 그 도구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봤습니다. 저는 안 다쳤지만은 친구가 다 다쳐가지고 아주 크게 다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데서 산다는 게 그렇게 서러워요. 내가 내 산이 없으면은 나머지 산 속에 들어가서 훔친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 한두 번 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은 한겨울에 그냥 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농촌 가정에서 그 나무를 해서 그 큰 산처럼 쌓아서 나무 가래를 만든다고 합니다. 나무 가래가 높게 쌓아 올리면은 보통 짐으로 계산하면은 최소한 70짐에서 100짐은 돼야 한겨울을 나요. 그러니까 70번 내지 100번을 훔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얼마나 그 힘들고 그 스트레스를 받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요. 그러니까 한겨울을 날라면은 매년마다 나무 산에 가가지고 70 내지 지게로 이제 짐을 져서 70 지게짐이나 한 100짐 정도를 해와야 이제 한겨울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나무만 떼는 게 아니라 집하고 같이 뗀다고 해도 그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산주인이 없는 사람이 산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주인들이 그 도둑질 해가지고 가는 사람을 지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아껴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했잖아요. 집에서 내도 봅니다. 그래가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참 우리 아버지는 왜서 그 농사지는 땅은 많이 샀는데 산은 왜서 사지 않았나. 맨날 도둑질이나 해야 되고. 저도 그 산주인한테 걸려서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죽을 지경으로 많이 맞았어요. 그 산주인도 나이가 좀 많고,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좀 점잖은 어른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 아버지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알게 되면 그렇게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이제 그 산주인의 아들이라든가 이런 게 지키러 왔다가 걸리면은 나 아버지 뭔지 모르니까 물지도 않고 그냥 때립니다. 오지게 맞았죠. 정말 병원에 갈 정도까지 맞아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고소까지 하고 그 난리를 쳤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으시면 이게 완전 퉁퉁 부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부었습니다. 완전히. 그때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그렇게 맞아도 뭐 붓기만 하고 그렇게 됐지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워낙 나이가 젊은 뭐 10대 후반 고등학교 뭐 2학년 3학년 때 한창 때니까 그래가지고 맞기도 많이 맞았죠. 맞기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어렵게 사는 것을 상당히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무를 해서 떼요. 산 주인인 많지 않고 산 주인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보면은 가부들도 있잖아요. 가부들이 있으면은 가부들도 이제 그 자기가 나무를 해 나릅니다. 지게를 지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 이고 나무를 해 나르는 거 봤어요. 이 여자인데 혼자 사는 여자인데 아주 빠르고 작아도 그 나무도 많이 이고 그래가지고 여자가 나무 해서 그 집에다가 쌓아 올린 나무 카레가 남자가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뗍니다. 빨간 소갈비를. 그래서 동네에서 참 저 여자 대단하네. 남자보다 더 지독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많은데 돈 아끼느라고 모습도 안 두고 혼자서 저렇게 일일이 머리에서 이고 전부 다 저렇게 해날렸다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돈도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돈 좀 있고 한 사람들은 남자 모습이나 뭐 이런 사람을 두고 농사도 짓고 이제 나무도 해나르고 그렇게 합니다. 하기야 뭐 남자 모습을 두다 보면은 또 불상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가부들하고 이제 모습하고 불륜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 같으면은 뭐 저기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뭐 무엇을 통해서 그 가부라든가 호라비가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아니면 반려 장난감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여기 가면 성인용품도 많아가지고 반려 장난감을 모두 많이 삽니다. 내 친구도요 성인용품을 가게를 운영하는데 여자들도 많이 온대요. 남자는 물론이지만은 그 반려 장난감을 사가지고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클 때는 그런 반려 그 장난감이라는 게 파는 것도 없고 만들어 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농작물 중에서도 이제 반려 장난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지라든가 오이 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지금처럼 성인용품 대용으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때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과부들은 이제 그 성적 욕구를 해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남자들이야 뭐 그런 반려 그 장난감이 없어도 쉽게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혼자 사는 가부가 남자 모습을 둔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눈이 맞아가지고 불륜이 일어나기 십상입니다. 남자들은 그런 데 모습으로 가기를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워낙 그때는 그 호라비 과부가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뭐 술집에도 간다, 아니면 윤락가에 간다, 그런 게 있었지만은 옛날에는 화려한 그 번화가라든가 시내, 읍내 이런 데 가도 없습니다.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이제 옛날에는 갈보라고 해가지고 그 기생들이 좀 있긴 있었지만은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고, 돈 없는 홀아버지 그 가부들은 어디 갈 데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그 유튜브에서 뭐 인기를 끌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놨겠지만은 뭐 장모하고 뭐 불륜관계가 일어났다. 아들하고도 불륜관계가 일어났다 하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해결 방법이 없을 때는 덜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있었어요. 그런 것도. 동네에서 이제 들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낮에 불륜관계를 하다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워낙 그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요즘같이 뭐 여기 성인용품이 많고 아니면 뭐 아는 사람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없으면은 여기 뭐 술집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뭐 율락가 이런 데 가면은 되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요즘에 모두 우리나라에서 저도 옛날에는 공창 제도를 두었습니다. 우리 사창가라고 하고 공창가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창가라는 거는 허가를 받은, 나라로부터 허가를 받은 공창을 하는 거리도 있었고, 나라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불법으로 하는 사창가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창가가 없지만은 대부분 우리가 뭐 청량리라든가 뭐 영도골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면은 사창가가 많잖아요. 그런 데서 주로 이제 호랍이나 가부들이 이제 해결을 하고, 요즘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낙원상가라든가 종로삼가 이런 데 가면은 바카스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바카스 하나 드세요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오래전에는 그 탑골공원이라든가 종로 3가역 이런 데 가보면은 종로 3가역 안에도 바카스 아줌마들, 호랍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꽉 찼죠. 그리고 탑골공원이라든가 그 공원에는 꽉 찼습니다. 노인이 수천 명이. 그런데 이제 바카스 아줌마들이 이제 호랍이 성적 욕구를 해결해주는 웃지 못할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공문화를 현대화하느라고 전부 다 없어 버렸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옛날에도 공창가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허가를 얻어서 떳떳하게 이제 운영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만 해도 그게 공창가를 두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왜 해서 공창가를 두었겠어요? 사람이라는 거는 살면서 배부르고 먹고만 살지는 못합니다. 연애도 하고 애정 행각도 하고 그렇게 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지. 뭐 돈 많고 배부르게만 먹고 행복하게 산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만 살면은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이 비뇨기과에 가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걸린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마누라가 있고 마누라하고 세장가를 가서 젊은 그 호랍이들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안 하면은 성적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 전립선이 남자, 그 성 관련 질병.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도 내 친구 하나가 이제 그 종로 3가에 가서 이제 연애를 한번 했는데, 그 여자는
그 연애를 할 때마다 시원치 않고 남자들이 피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좀 시원하게 좀 해결을 해다와. 그래가지고 이제 여관에 갔는데 그 이제 내 친구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하는 게 이상하게 삽입이 안 되고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그 여자인데 하니까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 그래서 좀 시원하게 거기가 막혔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좀 확 시원하게 좀 통과를 시켜다와.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노력을 했지만은 통과를 시킬 수가 없을 만큼 뭐가 막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하고 연락을 하고 이제 자주도 만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여자가 이제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안저근이 그 질 속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니까 밑이 빠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자들이 늙으면은 밑이 빠졌다, 밑구멍이 빠졌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엉덩이에 있는 밑에 안저 근육이 늘어나 가지고 질 속으로 해서 그 밖으로 빠져나오든지 거기가 꽉 차가지고 막힌답니다. 막혀요. 막혀가지고 밑이 빠졌다고. 저도 그 전에 그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항상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여자들은 밑이 빠진다는데 늙으면 이런 얘기 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성기 주변에 있던 여러 가지 근육들이 늙으면서 늘어나면서 그 성기 그쪽으로 질구 쪽으로 이제 빠져나오든지 꽉 막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도 적당히 부부관계를 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야 그게 이제 근육이 탄력이 생기면서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게 뭐든지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이제 다 늙어 빠지고 이러는데 아이까지 다 낳고 하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하냐. 이제 아들 딸 다 낳고 했으면 다 끝났지.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터부시하고 사용을 안 하게 되면은 거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 때도 없이 교미나 성교를 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꼭 발전기가 있어요. 사람도 발전기가 28주기로 발전기가 있지만은 동물들은 발전기에만 꼭 교미를 하고 성교합니다. 그래서 저도 축산과를 나왔지만은 그 성교를 할 때는 꼭 그 암놈하고 순놈하고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순놈이 이제 그 암놈 소 그 성기 있는 데 가서 냄새를 맡아봅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하늘로 이제 그 입을 쳐들고 웃으면은 이제 발전기가 됐다. 그 냄새를 맡아가지고 냄새를 그 순놈이 항소가 그 암놈 성기에다가 입을 대고 냄새를 맡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발전기가 돼가지고 지금의 임신이 가능하느냐, 성교할 땐가 그 시기를 탐지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발전기가 됐다. 진짜 죽이는구나 할 때 이제 입을 위에다 대고 입을 흘리면 춤을 띡띡띡 흘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타게 되죠. 그래 성교합니다. 그래 암놈도 그때는 가만히 있어요. 꼬리를 암놈 이제 그 성기 주변에 있는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이제 성교하고 발전기에는 이제 순놈이 올라타면은 옆으로 살짝 비켜줍니다. 돌려요. 그러니까 이제 순놈이 타면서 바로 이제 삽입이 되면서 성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하게 돼요.
발전기가 아니면은 암놈이 절대로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놈도 그 암소 성기에서 이제 냄새를 맡아가지고 발정식이 아니다 이러면은 절대로 올라탈 생각도 안 하고 피합니다. 왜냐? 암놈이 생각을 안 해요. 자꾸 암놈이 피하고 돌려버립니다. 제가 축산사 나와서 잘 알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그 종족 번식을 위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종족 번식도 중요하고 그다음 쾌락도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쾌락도 이제 더해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은 이제 선교를 하고 부부 잠자리를 한다. 그렇지만 동물들은 어느 동물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에 있는 동물을 모두는 절대로 발전기가 아니면은 교미나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놈들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새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동물보다 더 지저분하다 인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발전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종족 번식을 위해서 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쾌락, 즐거움, 오락으로서 의미가 또 가해져 가지고 종족 번식에다가 플러스 오락의 의미도 있습니다. 쾌락. 그런 게 이제 이중으로 인간은 즐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이 오락이라는 게 별로 없잖아요. 옛날에는 가장 그 원초적인 오락이 부부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녁을 일찍 먹고 남자 여자 그 뜰하게 보면은 신을 가지런히 놓고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 옛날에는 뭐 놀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이고 그런 오락이 바로 그 부부 잠자리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이를 많이 낳게 된 이유도 그런 것도 한몫했다. 그렇게 보십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다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살면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들으면서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성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사항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이라는 게 그 성에 대해서 터부시 해가지고 성교육이라는 것이 도입된 것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본능이기 때문에 성교육을 하지 않아도 다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하기야 그렇기는 하지만은 체계적인 그 성교육 도입은 상당히 늦은 시기에 됐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도 많이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